다음은 이 토론회가 2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의원께서 끝까지 토론회에 참석하시는지 정종섭 의원과 우리 송석줄 의원 계신데 정종섭 의원께서 우리 이 자리에 이제 플로어에 있는 대표로 나가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종섭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얼마 전까지 우리 개헌특위 간사도 했고 그래서 질문사항과 동시에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가 말씀하셨듯이 이 정부의 관제 개헌은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우리 당이 절대적으로 반대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뜻이라는 형태로 호도를 하고 국민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뜻이라고 호도하는 것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개헌 논의는 이렇습니다. 뭐가면 제일 작년에 제가 얘기할 때도 왜 개헌이냐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 이 법률을 고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개헌을 안 해도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 대통령령을 고쳐서 해결이 되면 그거는 개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통령령을 고쳐서도 안 되고 국회에서 법률을 고쳐서도 안 되고 도저히 헌법을 안 고치면 해결이 안 된다 하는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이 개헌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논의 중에 지금 우리가 헌법 전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지금 국민적 합의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안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기본권 조항이라고 하지만은 전 세계 헌법 조항을 보아보면 우리나라 기본권 조항 같이 잘된 헌법이 5손가락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 기본권 조항 중에 정말로 이거는 헌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이런 권리는 보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시적으로 안 돼 있다 하더라도 포괄적으로 우리가 다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가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해서 우리 국민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될 것은 다 지금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지방자치를 강화를 하자. 지방자치 저는 강화를 해야 된다고 보고 제가 행정자치부 장관이 있을 때도 지방자치를 강화해야 된다 하는 쪽에서 서서 그렇게 일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지방자치에 무엇을 강화를 할까? 우리 대표 얘기한 대로 지방재정을 좀 더 충실히 하자. 그 다음에 지방 조직권을 좀 더 자율성을 줘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좀 철학을 가지고 해보자 이런 얘기다. 그러면 우선 지방 재정의 문제에서 국세대 지금 지방세가 8대2니까 이거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국세 지방세 구조를 8대2에서는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7대3이나 6대4 정도로 좀 바꿔줘야 지방이 좀 재정적인 어떤 여유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지 않겠냐 그거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 통계치를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 외국의 국세 지방세 비율을 보면은 작년 2015년 기준으로 영국은 국세가 93.9대 지방세가 6.1입니다. 그 말은 뭐고 하면은 정부가 국세를 전부 걷어가지고 지방에 나눠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직접 거두는 게 아니라 그 정부가 중앙정부가 전부 걷어가지고 나눠준다 이 말이죠. 그 우리는 지금 8대2인데 정부가 8 가지고 지방이 2 거두면 왜 국가가 8을 거뒀는데 왜 지방에 좀 많이 안 주냐 이런 얘기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을 늘리는 방법이 지방세를 늘리는 게 방법이냐 이제 이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죠. 일본은 지금 6대4 구조입니다. 독일은 5대5 구조입니다. 프랑스는 7대3 구조, 우리는 8대2 구조죠. 미국은 56.8대 43.2 구조입니다. OECD 평균은 8대2 구조입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하면은 지방에 돈을 좀 더 줄까? 이렇게 했을 때 우선은 우리가 법률을 한번 고쳐보는 거죠. 그럼 지금 부동산 분 양도소득세 이게 국세로 되어 있는데 이거 지방으로 한번 주면 어떠냐? 그 다음에 담배 개별 소비세, 담배 붙이는 개별 소비세 이거 국가가 걷어가지 말고 지방에 있는 지방 주민들이 담배 피울 때마다 그 해서 지방에 재정을 해보자. 그거 넘겨주자 이거는. 그럼 이것이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개헌사항이냐? 개헌사항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법률만 고치면
30조 5천억 정도가 지방에 지금 재원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좀 잘 모르시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국가가 국가 이름으로 돈을 다 걷어서 지방의 재정이 약한 데부터 쭉 나눠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지방교부세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교부세율이 지금 19.24%입니다. 내국세에 2006년부터. 그래서 제가 있을 때도 19.24% 올려가지고 지방에다가 조금 더 주자 이렇게 하는 게 저 기본적인 생각이었는데 이거는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교부세법만 바꾸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방교부세율을 올려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장이 누가 그 지방세 만들어가 돈을 거두겠습니까? 다음에 떨어지는데. 그러면 지방의회 의원이 올리겠습니까? 그러면 국가가 돈을 걷어서 지방에 주는 비율을 좀 올려가지고 주면은 충분히 지방 재정은 다 해결이 된다.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 홍 대표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장에게 인사권을 좀 줘라. 그거는 대통령령을 지금 고치면은 완전히 지금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라도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이거든요. 그러면 그걸 국무회의에 올려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항에 있는 권력을 이거 내놓겠단 말이지. 그러면 내일부터 바로 이거는 시행할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이 이 개헌의 핵심적인 거냐? 핵심적인 게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히려 아까 우리 전영기 의원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 문제를 가지고 개헌의 핵심적인 문제를 호도를 하지 마라. 왜 국민을 속이느냐? 그러면은 헌법을 손을 안 대면 도저히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것은 지금 권력 구조를 개편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헌법을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권력 구조를 손대지 말자 하면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개헌을 안 하는 것이고 권력 구조를 고치자 하면은 우리는 이제 손을 대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이제 전영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우리 장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핵심적인 것이 제왕적 대통령 우리가 이제까지 대통령 뽑아보니까 모든 대통령이 본인이 제왕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정말 너무한 것 아니냐. 그야말로 제왕은 국민이 제왕인데 왜 이렇게 가느냐. 이거 한번 바꿔보자. 그러면 개헌을 하자 이래 됐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대통령과 국무총리 권한을 이제 분산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전영기 의원님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총리를 우리 추천 한번 해보자. 대통령이 먼저 지명하고 우리가 동의하는가 안 한다 이렇게 싸우지 말고 국회가 알아서 우리가 추천해서 자, 이 사람 총리를 하시오. 그럼 대통령 그것도 반드시 그냥 따라야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추천 절차를 모든 정당이 합의가 되면 어느 사람이 될 텐데 그것이 안 되면 누가 그러면 결정할 것이냐. 결국은 이게 표결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표결로 갈 것 같으면 결국은 각 정당이 이 야합을 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결국은 국무총리 국회는 자기들끼리 야합해가지고 지금 뽑았는 거 아니냐. 왜 우리가 국민들이 원치도 않는 저런 사람을 왜 뽑았냐 이런 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또 그런 국민이 원치 않는 그런 사람을 정치권에서 자기들끼리 야합을 해서 뽑아놓고 대통령이 종전에 가지고 있는 권한을 상당히 가져와서 그 사람한테 준다는데 왜 이거 국민의 뜻하고 아무 관계없이 왜 그런 권한을 그 사람한테 주느냐 하는 이런 국민적 정당성의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추천권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결정하지 말고 국민들 손에 한번 줘보자. 그 하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우리가 총선을 할 때 약속을 하는 거죠. 총선에서 최고로 많이 득표를 얻은 제1당이 국무총리 추천권을 가진다. 그걸 알고 우리 국민들은 투표를 하는 거죠. 정당에 대해서 투표를 할 때 내가 이번에 투표하는 거는 이 정당에서 1당이 되면 국무총리조차도 추천권을 가진다고 한다더라. 그거를 알고 국민이 하게 될 것 같으면 이거는 국민 손으로 사실상 국무총리를 결정하는 것이지 국회의원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제1당이 추천하는 사람에 대해서 국회에서 이제 선출을 하는 거죠. 근데 제1당이 추천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태도하는 사람을 만약에 추천을 했다. 그러면 국회에서 그는 이건 안 된다. 아무리 제1당이 추천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정말 국무총리 할 사람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선출을 하고 제1당이 추천을 하면은 결국 그 권한이 국회의원들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를 결정을 해서 행정부를 결정하는 게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전영기 의원님한테
아까 추천권 국무총리 추천 제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생각하시면 어떠냐 하는 거고 이런 부분도 이게 사실상 분권을 하는 거죠.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권한을 분산할 때 몇 퍼센트 분할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당성이 부여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무총리를 어떻게 결정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열기가 뜨거운데 사실 4시 20분까지는 맞춰야 되는데 지금 벌써 10분 이상 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직역에서 사전에 신청한 분인데 이분은 아마 사립학교 관련 이런 데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립교육 쪽에. 우리 이경균 선생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고 그 대신 이 선생님 저 3분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선생님 네, 3분 알겠습니다. 예, 제가 저는 교육계에서 평생을 지낸 이경빈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 정책은 혼돈 속에 있습니다. 이에 교육적인 측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그동안 정부를 이끌어왔던 자유한국당도 그 책임이 큽니다. 교육문화위원회 같은 데 가보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 노조 쪽과 관계해가지고 교육정책에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이 많은데 자유한국당은 공부도 하지 않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교는 지금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이 교육이 이렇게 되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자유한국당 정신 차려라. 조용히 하셔요. 그 무엇을 말씀이냐? 국정교과서 만든다는 게 사실 국정교과서가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는 겁니다. 시도 교육 이 모든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면이 교육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독일 같은 많은 선진국에서 헌법에 있는 것처럼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립학교 설립 운영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반드시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이나 미국같이 이렇게 교육제도가 선진국에서는 수월성과 다양성 교육을 보장된 상황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탁월한 지도자나 노벨상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은 모두가 평준화된 교육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교육정책은 절대 평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수월성, 다양성, 특수성 이런 교육을 구현할 수 없도록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학교 수업도 하향 평준화에 있어서 여러분 학부형 되셨죠? 학부형들은 전부 다 어디 가서 보충합니까? 학원 가서 보충합니다. 학교는 이제 필요가 없다고 해서 대안학교가 지금까지 이런 정책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반당했습니다. 정부에서는요. 제가 교육계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특수교육 다양성 교육을 좀 조용히 하세요. 정부에서는 이 특수교육이나 다양성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평등교육만 하잖아요. 사립학교가 다양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방치해왔습니다. 아이들이 우수한 학생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조령 모계식으로 이렇게 법이 자주 바꾸고 교육정책이 바뀌지 않도록 헌법에다가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안 됩니다. 네 이게 됩니다.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헌법 개정 완성 공개. 오늘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많으신데 다 듣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고 여기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 홈페이지에 국민 패널 개헌을 듣습니다라는 곳에 계속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추가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분 말씀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받았으니까 제가 짧게 답변하고 두 분 짧게 코멘트하면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거 하나만 주십시오. 저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잘 못한다는 점 제가 대표적으로 먼저 사과의 말씀부터 사과받고 안 드리겠습니다. 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도 안 됩니다. 이거는 법과 자체로
아니 여기가 자유한국당 성토라고 하시는 건 좋은데 그거는 또 다른 곳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우리가 개헌에 관해서 국민들의 지금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자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은 더 이상 토론회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토론을 얘기 안 해도 됩니다. 헌법 개정 자체가 몰라서 온 게 아니에요. 몰라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스팔트 있고 우리는 목숨을 달린 사람들입니다. 몰라서 온 게 아니야. 자. 헌법 왜 지금 합니까? 나가주세요. 토론장에서 토론을 다녀봤는데 전부 다 짜여진 단계를 각본대로 했습니다. 저기 우리 전문가 두 분 중에 장영수 교수님 토론회 마무리하면서 한 1분 정도 멘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들으시면 돼요. 손대시고 개인적으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헌법과 관련해 가지고서 생각하실 때 제가 헌법 전문가지만 헌법이 만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맛있는 걸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헌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통진당 해산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통진당 해산 당시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정부 측 참고인으로서 통진당의 위헌성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있어서 항상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은 어떤 문제든지 무조건 세게 얘기하고 강경하게 얘기하면 먹힌다라고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제가 통진당 회사에 있었을 때 초기에 검사들이 저한테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쪽 통진당 쪽에서 참고인 했던 분들은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너무 온건하게 얘기한다. 그래서 이 불만들이 많았어요. 근데 문제는 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맞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최종적으로 몇 달 지나면서 검사들이 나중에 죄송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이 헌재 재판관들이 처음에는 안 그러더니 결국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다 교수님 얘기하던 쪽으로 가더라. 그거는 맞게 얘기했기 때문이거든요. 세게 얘기했다가 그게 사실이 아니네. 여러분들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재판 때 보십시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들 뭐 했습니까? 굉장히 세게 얘기하면 맞는 얘기가 아니니까 설득력을 갖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라는 점을 촛불 집회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전혁이 의원이 말씀해 주시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야당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야당이 자꾸 소리가 많이 나요. 시끄러워야겠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이 회의가 이렇게 시끄러워진 게 더 활발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흡수되는 모아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아주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이 야당이 원래 이래야 되는 거죠. 좀 이렇게 야성을 추정을 하는 힘도 있어야 된다. 이거 무슨 뭐 우연부터 거 수에 수입하는 거 이러지 말라는 거죠. 저는 말이죠. 그 기본적으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는 아까 자유민주주의 정체성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기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저는 어떻게 강화했으면 좋겠는가 그거 좀 하셨잖아요. 그 제 생각을 한번 앞으로 생각 좀 해봤습니다. 첫째, 전문에 말이죠. 지금 전문을 마치 저쪽 세력들이 자기들 전유물처럼 좀 떠들고 있는데 거기다 맞불을 놓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한 대로 맞는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전 헌법 전문에 자유를 파괴하는 자를 허용할 수 없다. 이거를 자유한국당 정책위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방법이 맨날 끌려만 가요. 이거를 하자라고 해 주도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좋은 정책도 좋지만 좋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좋은 정치를 끌고 가는 주도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주도권하는 방법은 뭐냐? 강력한 나의 태제를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 태제가 뭐냐? 첫째, 전문에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 허용하지 않는다. 이걸 딱 해서 치고 나가는 게 하나 좋겠고,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우리 장 교수님이 약간 생각이 다르지만 그 상징 중에서요 잡다한 건 필요 없고
태극기와 애국가는 대한민국의 것이다. 이런 거를 하나 한 장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이 그 선의는 믿고 싶지만 그 결과가 태극기를 포기하게 될 것 같지도 못한 의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가 막 흘러드는 걸 보죠. 그리고 애국가를 뭐 엉뚱한 이상한 아리랑으로 바꾸는 거 이거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차피 이상하게 자꾸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불안감을 주느니만큼 태극기와 애국가는 확 치고 들어가서 헌법에 박자 까부지 마라. 만일 너희들이 엉뚱하게 북한과 어른 풀면서 이상하게 협상하는 걸 용서하지 않겠다. 헌법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최소한 글쟁이들은 글 쓸 때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어야 우리나라는 태극기와 이거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으니까 까불지 말아라고 북을 칠 수 있고 엉뚱한 정권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뭐냐? 아까 총리 정장께서 국무총리를 도대체 누가 추천하는 거에 관한 정당성의 국민적 정당성의 문제인데 어쨌든 저는 오늘 제안을 드린 겁니다. 한번 저도 생각했고 여러분도 좀 생각하고 자연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면은 아무것도 관심을 못 끌어요. 뭐 지금 실제로 보면 오늘 정행구가 대통령 중심제 4년 중임제 하자고 지금 동아일보통에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무지하게 강한 펀치예요.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할 수도 없는 또 하나의 던적으로 걸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 걸어 잠그고 국회 자유한국당 핵심들을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 게임에서도 지면요 바로 붙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제안은 그 국회 추천제 이거를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마치 이제 한국의 국민들은 온통 자유한국당에 기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국회가 총리 추천하는 거래. 야, 그 얘기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게 이게 막 이렇게 돌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생각해 보세요. 2020년에 뭐가 있습니까? 총선이 있죠. 총선 때 그걸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에게 다수표를 줘야 저희가 국회 총리를 통한 국회 추천을 통한 총리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총리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우리에게 표를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2020년에. 그 다음에 2022년에는요.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고 지방선거가 있게 됩니다. 참 이거 좋은 거거든요. 이제 4년 터울로 지금 2년으로 중간선거가 가능하게 되는 부분이 이제 또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생각을 던져놓는 건데 2022년부터 새로운 개헌이 만약 시작이 된다면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주고 총리는 그 국회가 협의 협상에서 얻는 총리로 가고 이래갖고 그 대통령에서 뽑히는 국민을 뽑은 대통령과 그 사이에 총선을 통해서 뽑히는 국회 총리가 서로 간에 견제할 수 있는 그 구조를 확 그냥 임팩트 있게 띄어서 그 논란에 불을 붙이면 자유한국당이 덜 죽을 것 같습니다. 이기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시간 동안 이 징검다리 연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뜨겁게 하시고 또 자유한국당 회초리 많이 오늘 들어주신 우리 국민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가 제대로 야당 역할 또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가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오늘 계기로 더 분발하고 더 힘내서 자유대한민국 확실히 지키고 국민헌법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반대!